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오늘도 윅북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일 영어 강좌입니다. 기초영문법 강의입니다. 영문법은 영어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영어를 잘 말하는데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오늘은 가정법 제1강입니다. 가정법은 영어의 문법 중에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며칠에 걸쳐서 가정법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1강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샘플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들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샘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법의 종류. 가정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시제에 따라. 먼저 가정법 현재, 그리고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와 미래, 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4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면서 가정법 미래에 좀 주의를 기울여볼까요? 가정법 미래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모양이 과거와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가정법 미래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가정법 과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가정법이 3가지 시제를 갖고 3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볼 수 있죠. 저는 4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문법책이 4가지로 설명하고, 또 일부 학자들이 3가지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가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법에는 4가지가. 이 4가지 중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은 가운데 있는 2가지, 여기 보시죠.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전체의 아마 3분의 2는 이 2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거의 가정법은 이 2가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여기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이 둘이 또한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은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면 과거와 과거 완료 하나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것 정도를 마음에 그리면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꼭 한국 학생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알지 않으면 안 될 것 한 가지는 가정법의 정의. 아까 잠깐 살펴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각 가정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의 정의는 정의 A, B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정의 A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나 현재 사실과는 반대입니다. 사실과는 반대. 그런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법 과거로 표시하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것,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시합니다. 자, 이 2가지 공통점은 사실과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으로 과거로 표시하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실이 어떤 게 있죠? 오늘은 날씨가 맑다. 그럴 때 만약 흐리다면, 지금 흐리다면, 혹은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또는 미국 사람이라면, 지금 이와 같이 현재 사실을 뒤집어서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 반대가 아니라 과거 사실 반대, 과거란 어제도 되고 아까도 되고 또는 10년 전도 되죠. 어제의 예를 들어보죠. 어제 당신이 파티에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 어제 참석했었더라면
이렇게 어제, 즉 과거에 대한 것은 가정법으로 표시할 때 과거 완료를 써주게 됩니다. 또 옛날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옛날 얘기, 과거와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려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가정법 정의 A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말하는데 둘의 공통점은 기억나세요? 네, 사실과 반대된다.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인데 현재 사실에 반대되면 가정법 과거를 써주고, 그렇죠, 과거 사실에 반대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한다는 것.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가정법 4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정의 A에서는 2가지 했으니까 이제 가정법 정의 B로 넘어가서 나머지 2가지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가정법 정의 B 2가지를 뺀 나머지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를 공부해야겠어요. 아까처럼 이번에도 가정법 현재나 미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있고, 그런 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강조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점을 기억하려고 했으면 영어를 잘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미래를 지금 공부하는데 이 둘 다 현재나 미래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현재나 미래에 관련이 됐는데 불확실한 상상, 잘 모르고 있어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것을 말할 때는 가정법 현재를 써줍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강한 가정에 가정법 미래를 쓰게 됩니다. 정의는 이해하게 되었죠? 아까 공부했던 가정법 정의 A에서 공부했던 내용, 정의 A에서 공부했던 내용,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사실과 반대되는데 오늘 가정법 현재나 미래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잘 모르는 불확실한 내용, 가정법 현재에 쓰고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 강한 가정에 가정법 미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글로 예문을 들어보면 더 쉬울 거예요. 현재나 미래에 대하여, 즉 그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그가 아프다면 이런 것이 가정법 현재로 표시됩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그녀가 우리 집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데 만약 그녀가 내일 우리 집에 온다면 그러면 가정법 현재를 써줘야 됩니다. 왜? 불확실한 상상이니까요. 그러나 이 가정법 현재와는 달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현 가능성이. 그래서 현재나 미래에 대하여 예를 들어 현재 볼까요? 태양이 식어버린다면 태양이 식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를 할 때 가정법 미래를 써요. 또 예를 들어봐요. 그가 지금 바쁜 일이 있고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전에 나한테 우리 집에 못 온다고도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 그가 내일 우리 집에 온다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역시 가정법 미래를 써줘야 돼요. 영어의 다른 부분과 달리 이 가정법에서는 가정법의 이와 같은 정의, 어느 상황에 어느 시제를 쓰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가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면 단기일 내에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영어를 이해하게 되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영어 박사 비슷하게 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법에 3종류가 있었고 그리고 가정법에는 4가지 종류가 시제에 따라 있는데 그 정의를 A와 B로 나누어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먼저 공부했고 A에서 지금 가정법 현재와 미래를 공부하는데 그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부된 내용을 총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재미있는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말로 만일 비가 내린다면 이런 내용을 영어로 말할 때 가정법은 어떤 시제를 써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비가 내린다면 가정법 현재인가? 미래일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정법 현재는 뭐였죠? 가정법 현재는
불확실한 내용이었어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래서 비가 올지,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만약 내린다면 그러면 가정법 현재 사용할 수 있어요. 잘 모르는데 만약 내린다면, 만약에 전화를 하다가 저쪽에 있는 상대방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지만 야 만약 비가 내리면 이런 경우에 가정법 현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현재가 이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일까요? 네, 답은 될 수 있습니다만 100점짜리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창밖을 내다보세요. 지금 날씨가 맑네요. 비가 안 와요. 이렇게 비가 안 온다는 걸 알면서, 지금 안 온다는 걸 알면서 현재 이 사실을 반대로 만약 비가 내린다면, 물론 지금 현재 비가 내린다면, 이처럼 현재 사실을 반대로 하여 말한 경우라면, 만약 비가 내린다면은 가정법 과거를 써줘야 돼요.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면 현재와는 반대, 사실과 반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정법 과거인가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만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가정법 현재 불확실하게 표현했다면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과 반대라면 가정법 과거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가정법 미래도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예, 기억 잘했군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자, 가정해 봅시다. 한 달간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도 들으니까 일기예보에 비가 앞으로 한 2주간 안 온대요. 이런 경우에 만일 비가 내린다면, 지금이나 조금 있다가나 하여간 좋습니다. 비가 만일 내린다면, 그러나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말했다면 이것은 가정법 미래를 써줘야 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렵죠? 왜? 우리말로 만일 비가 내린다면, 이것을 영작할 경우에 가정법은 세 가지 시제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내린다면 가정법 현재. 지금 안 내리잖아. 그런데 만일 내린다면 과거. 내릴 리가 없잖아. 그런 경우 내린다면 가정법 미래. 그런데 가정법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또 하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안 되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과거의 사실을 모순되게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법 과거를 완료를 쓰려면 비가 내린다면이 아니라 만일 비가 내렸었다면, 과거에 비가 내렸었다면, 그런 경우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하나 해놓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오늘 공부한 가정법의 종류, 가정법의 시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가정법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법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가정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에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과거와 과거 완료가 하나로 묶여졌었어요. 사실과 반대라는 점이었죠. 현재 사실과 반대는 가정법 과거요. 과거 사실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정의 A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와 미래는 말입니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나 불확실할 때는 가정법 현재를 쓰고, 네, 잘 기억해서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강한 가정에는, 의혹에는 가정법 미래를 썼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